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지압신공입니다. 오늘은 발 부위에 있는 혈자리를 찾아 지압해 보겠습니다. 발에도 6개의 경락이 흐르면서 다양한 치료 효과가 있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초간단 발 지압법을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발에 흐르는 경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에는 총 6개의 경락이 흐르는데요. 먼저 발바닥 용천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복숭아뼈 위로 올라가서 복숭아뼈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위로 쭉 타고 올라가는 이 주황색 라인이 바로 족소음 신경이 되겠습니다. 족소음 신경은 비뇨생식기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경락이고 해당 부에 있는 혈자리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족태음 비경입니다. 족태음 비경은 엄지발가락 안쪽 발톱 모서리 끝에서 시작해서 발의 안쪽 라인을 타고 복숭아뼈 위쪽을 타고 쭉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 파란색 라인이 바로 족태음 비경입니다. 족태음 비경은 소화기와 부종 관련 질환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족고름 간경입니다. 족고름 간경은 엄지 발가락 발톱 바깥쪽 모서리 부에서 시작해서 발등을 타고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빨간색 라인이 족고름 간경입니다. 족고름 간경은 소화기와 간 기능 관련 질환을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족양명 유경입니다. 족양명 유경은 두 번째 발가락 발톱 뿌리 부분 바깥쪽 모서리 부분에서 발등을 타고 쭉 이렇게 정강이 부위를 타고 올라가는 경락이 바로 족양명 유경입니다. 족양명 유경은 소화기 관련 질환을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족소양 담경입니다. 족소양 담경은 네 번째 발가락 발톱 바깥쪽 모서리 부위에서 발등 쪽을 타고 쭉 올라가서 외측면 장단지부의 외측면을 타고 올라가는 경락이 바로 족소양 담경입니다. 족소양 담경은 몸의 측면 통증 관련 질환을 치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족태양 방광경입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새끼발가락 발톱 모서리 부위 바깥쪽 끝에서 발날 부위를 타고 쭉 올라가서 복숭아뼈 바깥쪽 뒤를 돌아 이렇게 종아리를 타고 올라가는 경락이 바로 족태양 방광경입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몸의 후면 통증, 척추 관련 질환, 비뇨기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특이하게도 엄지발가락은 족태음 비경과 족고름 간경, 두 번째 발가락은 족양명 위경, 네 번째 발가락은 족소양 담경, 다섯 번째 발가락은 족태양 방광경이 흐르는데 특이하게도 가운데 발가락은 경락이 흐르지 않네요. 이건 학생 때부터 의문이었는데 경락을 지배하지 않는 발가락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발을 통해서 직접 혈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음백혈입니다. 음백혈은 엄지발가락 안쪽 발톱뿌리 안쪽 모서리 부위입니다. 음백혈, 소화기 질환, 대장 질환, 폐 질환에 사용하고요. 식체 사혈요법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음백혈과 폐경의 소상열을 식체가 있을 때 같이 사혈요법을 해주게 되면 바로 풀립니다. 그 다음에 대돈혈입니다. 대돈혈은 엄지발가락 발톱뿌리 바깥쪽 모서리 부위입니다. 특히 이제 이 대돈혈은 머리에 해당해서 중풍 치매 등 뇌 관련 질환, 실어증, 정신이 막지 못할 때, 치매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합니다. 그래서 엄지 발가락 발톱 양쪽 모서리 부위 이 음백혈과 대돈혈을 잡고 이렇게 비비듯이 돌려주는 지압법이 있는데 이러한 지압법은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또 머리도 맑아지고 해동 능력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태혈입니다. 여태혈은 두 번째 발가락 발톱뿌리 바깥쪽 모서리 부위입니다.
응급혈이고요. 체증이나 발열의 사혈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면 부종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팔풍혈입니다. 팔풍혈은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물갈기 부위, 이 부위가 바로 팔풍혈에 해당됩니다. 팔풍혈은 이름에 풍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풍에 안 좋은 기운들을 날려서 기운을 잘 통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팔이 저릴 때, 발가락 운동장에 있을 때, 발가락 경련 등이 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발등에 있는 혈자리를 볼 텐데요. 첫 번째 행간입니다.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 물갈기 부위에 있고요. 팔풍혈이라고 말씀드렸죠. 행간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의미입니다. 대돈혈의 보조혈로, 이게 대돈혈이죠. 대돈혈의 보조혈. 간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돈혈의 보조혈로 행간을 활용하게 되면요, 조증이나 불안초조, 짜증, 화병, 불면증 등의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충입니다. 태충은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이 발 허리뼈 사이로 타고 쭉 올라가면 끝부분에 걸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행간과 거리는 대략 2촌입니다. 2촌. 2촌은 자신의 손가락 3개를 붙인 거리인데요. 거의 끝부분, 이 부위가 태충입니다. 태충은 어지럼증, 눈이 핑 돌면서 눈이 아찔하면서 어지러울 때, 인후부 건조감, 그리고 후두통, 조기 폐경 등에 활용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있거나 또 체기나 눈병에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사관혈입니다. 이 태충, 양쪽 태충 두 군데와 이게 합곡이죠. 태충과 합곡을, 그러니까 양발에 태충이 2개 있고 합곡은 양손에 2개 있으니까 이 사관, 이 4개를 합쳐서 사관혈이라고 하는데, 이 사관혈은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정혈입니다. 내정혈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 물갈기 부위에 있는데요. 역시 팔풍혈이죠. 안에 있는 정원, 내정, 안에 있는 정원이라는 의미로 이 자리를 자극하면 속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위장의 통증, 명치 부위 통증, 식체, 복통설사에 효과가 좋고요. 이렇게 발 부위가 냉증 있을 때, 족부 냉증 있을 때 이 행간과 내정을 동시에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체기가 있으면서 열감, 편도선염 등이 있을 때 란셋으로 이 부위를 사혈을 시켜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함곡혈입니다. 함곡혈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 유경에 있는데요. 그 유경이 여태, 내정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를 쭉 타고 올라가면 역시 끝부분에 걸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발 허리뼈 사이로 쭉 타고 올라가면 끝부분에 움푹 패인 곳이 있죠. 그러니까 딱 위치를 보니까 태충혈 바로 옆부위입니다. 그렇죠? 태충혈 바로 옆이죠. 라인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함곡의 곡자는요, 물이 많다는 의미로 발등이나 얼굴 부종에도 활용됩니다. 무엇보다도 소화불량, 체기에 많이 활용하고요. 복진을 했을 때 위장 부위 압통이 심할 때 이 함곡혈에 자극을 하면 바로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복통이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또 체기가 있을 때 내정과 함곡을 동시에 자극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족이묵입니다. 족이묵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를 타고 쭉, 여기서 발 허리뼈를 타고 쭉 올라가면 역시 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거의 끝나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가 바로 족이묵입니다. 이 부위가 족이묵이고요. 위치를 보니까 태충, 함곡, 족이묵이 이렇게 라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이 읍은요, 눈물을 적신다는 의미가 있어서 안구 건조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에 있어서 재채기나 콧물을 멈추게 하는 작용도 하고요. 젖을 삭히는 작용도 있고 유선염이나 생리불순에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족소양 감경은 이렇게 쭉 타고 몸의 측면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경우 다리의 바깥쪽이나 몸통의 옆구리 쪽, 어깨 통증, 또 두통도 편두통,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속이 안 좋고 소화불량, 복통, 체기가 있을 때는 태충, 함곡, 이묵을 이 라인을 동시에 자극을 해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먼저 태백혈입니다. 태백혈은 무지의 반증이 많이 생기는 이 관절, 큰 엄지발가락 큰 관절 있죠. 바로 뒤쪽입니다. 바로 이 부위가 바로 태백혈인데요. 비만한 사람들의 소화기 질환, 복통,
또 소화불량, 부종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무지 예반증이 있을 때 초기 증상으로 엄지발가락 이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때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곡은 이렇게 쭉 타고 가다 보면 뼈가 걸리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 바로 이 직전, 이 부위가 바로 영곡입니다. 연자는 그러다는 의미도 있지만 달밤에 개고기를 이렇게 굽는 라는 형상을 딴 한자로 해석되기도 해서 군침이 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아들의 식욕부진에 좋고요. 또 식욕부진과 함께 또 성인들의 경우 발에 쥐가 날 때,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통곡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통곡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물갈퀴가 끝나는 부위에서 옆으로 라인을 그었을 때 모서리 부위, 이 자리가 통곡이고요. 극심한 두통이 있을 때, 어깨 관절염이 있을 때, 안구 통증, 효능증이 있을 때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쪽으로 보면 관절이 하나 있거든요. 이 관절 바로 넘어가자마자 이 부위가 바로 속골입니다. 뼈를 묶어준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골반 등 뼈마디가 벌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감기, 몸살 등으로 인한 관절통, 출산 후에 나타나는 산후풍 관절통, 한강통, 요통, 퇴행성 관절질환, 류마티스 관절질환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발바닥을 보겠습니다. 발바닥에는 용천혈이 있습니다. 용천혈은요, 쉽게 잡는 방법은 발의 정중선으로 수직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발을 3등분해서 옆 라인 그으면 위쪽 3분의 1 라인과 발의 정중선과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용천혈은 샘이 솟는다는 의미로 기운이 용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천혈은 피로감, 지간 신경종, 발 부종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 용천혈은 구급혈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발바닥과 손바닥은 서로 상통하면서 머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절을 해서 의식이 없다 했을 때 발바닥에 용천혈과 이렇게 손바닥에 노곡혈을 잡는 방법은 주먹을 가볍게 이렇게 쥐었을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끝이 닿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노곡혈이죠. 이 노곡혈. 그 다음에 두부에 있는 백회혈을 같이 자극을 해주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용천혈은 이제 구급혈로도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럼 먼저 해계혈을 보겠습니다. 해계혈은 바로 이 부위가 해계인데요. 발등에서 발목으로 올라오면 발목 정중앙 부위, 이 발목의 정중앙 부위에 해당되는 곳으로 가장 높게 솟아오른 곳이 해계입니다. 해는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대소변이 약하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안검하수가 있을 때 최고의 명혈이고요. 또 이제 발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 힘든 풋드랍에 도움이 되는데요. 풋드랍은 척추 관절 질환이 있어도 그렇지만 근육 질환이 있어도 풋드랍이 생기죠. 그럴 때 해계가 도움이 됩니다. 발목 염좌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허입니다. 구허는 발목 바깥쪽, 이 부위가 바로 구허입니다. 복숭아뼈 앞쪽으로 보면 움푹 들어가거든요. 이 부위가 바로 구허혈입니다. 구허혈은 진통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늑간 신경통, 늑막염, 담석증의 통증을 잡는 효과가 좋습니다. 발목 염좌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자리가 되어 있고요. 이 구허혈은 반대쪽 손목 바깥쪽 통증에도 활용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오른쪽 구허이기 때문에 오른쪽 구허면 왼쪽 손목에 이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 구허혈을 자극해 주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구입니다. 상구는 간경이 있거든요. 간경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죠. 그래서 발목 안쪽에 가장 높이 솟은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상구입니다. 상구. 안쪽 모서리 부위죠. 눌러보면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발목 염좌에 많이 쓰고요. 그래서 발목 관절염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역시 반대쪽 손목에 해당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도 좋은데요. 지금 오른쪽 발의 상구죠. 그러면 왼손의 안쪽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 이 부위의 상구를 자극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태계혈은 안쪽 복숭아뼈 바로 뒤쪽에 움푹 패인 곳, 이 부위가 바로 태계입니다. 노인의 상용혈입니다. 신장이 약할 때 좋은데요. 그래서 노인들의 재반 비뇨 생식기 질환에 활용됩니다.
원기를 회복하고 발이 차가운 족부냉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회혈이 있습니다. 조회혈은 안쪽 복숭아뼈 바로 아래쪽 움푹 들어간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조회혈입니다. 여기서 조는 기색이나 혈색을 비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해는 신장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경우 자극을 해주면 도움이 되는데요. 콩팥이 약한 경우 이 택의 조회, 그리고 안쪽에 있는 또 이 부류혈을 같이 자극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 조회혈은 여성들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자궁 내막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부류혈입니다. 부류혈은 안쪽 복숭아뼈에서 자신의 손가락 3개를 붙인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2촌이죠. 2촌. 이 자리가 바로 부류입니다. 왜 부류냐면요. 족솜 신경이 용천에서 쭉 올라와서 복숭아뼈 위쪽으로 올라와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되돌아오는 자리, 그래서 부류입니다. 비뇨생식기 질환 좋은데요. 비뇨생식기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족부냉증, 또 만성피로, 밤에 땀이 많이 나는 도안증에 도움이 됩니다. 자, 바깥쪽을 볼까요? 복숭아뼈 바로 뒤쪽 움푹 패인 부위, 이 부위가 바로 골륜입니다. 골륜. 하초가 냉하면서 나타나는 두통, 특히 후두통에 도움이 되고요. 어지럼증의 명혈입니다. 특히 새벽녘에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데요. 신어설이나 오경설이라고 합니다. 신어설은 신장이 약해서 나타나는 설사다. 오경설은 오경시, 즉 새벽 3시나 5시 경에 설사를 한 경우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 골륜혈입니다. 좌골신경통, 요통, 등 통증, 한강, 후두통, 또 눈이 아찔하면서 나타나는 통증, 이걸 목현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도움이 되고요.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족부 다한증, 반복되는 발목 염좌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맥혈이 있습니다. 신맥혈은 바깥쪽 복숭아뼈 바로 아래쪽 이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신맥혈입니다. 펼신자가 있어서 상초, 중초, 하초로 모든 맥이 통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신맥혈은요, 뇌에 간접적인 자극을 주는 혈자리로 신경 안정작용이 있어서 불안신경증, 불면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먼저 삼음교입니다. 먼저 삼음교를 잡아보겠습니다. 삼음교는 안쪽 복숭아뼈에서 자신의 손가락 4개를 붙인 3촌 거리만큼 떨어진 부위가 바로 삼음교가 되겠습니다. 신경, 간경, 비경이 모두 한꺼번에 지나서 삼음교라는 이름이 붙었죠. 남성이나 여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혈인데요. 남성의 경우 남성 성기능장애, 야뇨증, 전립선 질환에 도움이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부인병의 만병 통치혈입니다. 그래서 냉증, 생리불순, 생리통, 대하에 활용됩니다. 어혈을 제거하는 효과가 좋아서 혈액순환을 촉진하죠. 그래서 생리혈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자극하지 않습니다. 또 냉증 심한 경우에는 이 부위에 뜸을 뜨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임신 중에는 자극을 하면 안 되는데요. 임신 중에 자극을 하게 되면 유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중도혈은 안쪽 복숭아뼈와 슬개골 안쪽을 이었을 때 정중앙 부위, 경고로 바로 뒤쪽 이 부위가 바로 중도혈입니다. 중도혈. 중도혈은 옆구리가 당기고 아플 때, 복직근 긴장으로 인한 통증이 나타날 때, 특히 종아리 부위에, 이 종아리 부위에 쥐가 날 때 특효혈입니다. 이 중도혈을 지긋하게 누르고 있으면 종아리에 쥐가 풀립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을 볼까요? 그 다음에 절골혈을 보겠습니다. 절골혈은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4개를 붙인 거리만큼 떨어진 곳, 이게 3촌 거리인데요. 이 부위. 그래서 경골이 있고 비골이 있죠. 경골과 비골 사이입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4개를 붙였을 때 뼈와 뼈 사이, 이 부위가 바로 절골혈이 되겠습니다. 이 절골은 부러진 뼈라는 의미로 골절 질환이나 관절 질환에 사용됩니다. 하지통, 족과 관절통, 발목 염좌, 골절 질환에 다용하고요. 특히 편두통이나 후두통과 같은 두통에 많이 쓰고, 식적 두통, 배가 고팠을 때 나타나는 두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광명혈이 있습니다. 광명혈. 광명혈은 절골 위로 자신의 손가락 3개를 붙인 거리, 즉 2촌 부위죠. 그 부위가 바로 광명입니다. 빛이 나면서 밝아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안구 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결막염이 있을 때, 안질환이 있을 때, 시력,
장의 눈부심에 도움이 됩니다. 젖을 삭히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을 끊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 광명열을 자극해 주면 좋고요. 정강이 부위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풍룡열입니다. 풍룡열은 해계와 바깥쪽 독비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정중앙부에서 바깥쪽으로 1寸 정도 떨어진 부위, 이 부위가 바로 풍룡입니다. 제반 담병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담은 가래와 함께 담음을 의미하는데요. 담음은 병리적 노폐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이 느글거리면서 부역감에 있을 때도 효과가 좋습니다. 해수기침, 가래, 인후통, 두통, 어지럼증, 정강이 부위에 쥐가 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를 남미열이라고 해서, 남미열은 충수돌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충수돌기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 이 부위를 자극해 줬고요. 간혹 남미열을 족삼리 아래 이춘 부위, 이 부위를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 남미열을 이 부위를 자극해도 되고 이 부위를 자극해도 된다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지압은 볼펜을 이용해도 좋고요. 지압봉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볼펜에 이제 심지를 넣어서 볼펜 끝으로 한 열자리를 지긋하게 5초간 5차례 반복을 해서 지압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압봉을 이용해도 좋은데요. 지압봉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잡고 역시 5초간 5차례 반복적으로 지압합니다. 손가락을 이용하게 되면 손가락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압봉을 가지고 지압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럼 발 부위에 있는 혈자리들을 지압해서 보다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한동화의 지압신공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